제3 모공편입니다. 모공편은요, 꾀로 싸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꾀로 싸운다. 그래서 모공편에는 아주 독특한 4개의 체계가 나옵니다. 첫째는 벌모, 벌교, 그리고 벌병, 공성이라는 독특한 이 전쟁 수행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있는 얘기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피와 전력 비별 부대 운영 요령이 나옵니다. 적과 봤을 때 내가 10배가 많다, 또 5배가 많다, 2배가 많다, 동등하다, 열시하다, 열악하다, 이럴 때 어떻게 적과 내가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침이 나오고요. 또 상하 단결 정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5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같이 또 배워보기로 합니다.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 보면 파라는 것과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위상 파국 차지,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고, 나라가 깨어짐을 당하면서 내 뜻을 이룬다. 이것은 다음 단계의 승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요, 깨어지지 않고 내 것이 최소한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을 최고로 이긴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해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 어떻게 보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해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부전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전성. 요즘 어디 이 부전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전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서 나왔는데요. 이 부전성은 정확하게 부전성이라는 말이 없고요. 바로 여기 백전백승 비선지선자해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해라 할 때 뒤에 부전하고 앞에 성이 합쳐져서 부전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제 아시겠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부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공편에는 4단계의 전쟁하는 이 수행 단계가 나오는데,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벌모입니다. 벌모. 이것은 꾀를 베어내는 것. 이 말은 상대방이 감히 나에게 덤벨 생각조차 못하도록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벌교입니다. 벌교. 이 벌교는 동맹국을 끊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약한데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있어요. 나는 항복 안 한다. 끝까지 싸워보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동안 잘 관계를 맺어왔던 동맹국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맹국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걸프전 때 미국이 잘했죠. 일단은 이라크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계속 포섭을 했죠. 안 되면 끊어버리고 안 되면 포섭하고, 이렇게 해서 동맹국들을 정리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벌교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벌병입니다. 벌병. 이것은 그 단계까지 벌교까지 가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이제 전투력을 적지에 파병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병력과 우리 병력이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벌병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깨어지죠. 나쁜 겁니다. 깨어집니다. 마지막 단계가 공성의 단계입니다. 공성. 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잘 준비된 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버티겠죠. 수많은 피해가 납니다. 이건 희생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손보는 피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부득이라. 정말 부득이할 때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계의 전쟁 수행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벌모, 벌교, 벌병, 공성. 벌모와 벌교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문으로 온전한 전자, 전성을 달성할 수 있지만은 벌병부터 공성까지는 전쟁할 때 전자에, 싸울 전자에다가 이길 성자, 전성. 이기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깁니다.
이때는 깨어집니다. 파가 있죠.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들은요, 반드시 벌모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 벌모를 하고 정 안 될 때 할 수 없이 벌변과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공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승리를 미리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승유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가의 여전, 불가의 여전자승. 이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싸울 적들이 과연 내가 싸울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대세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닌데도 내가 무모하게 덤비면 내가 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세 판단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요, 즉 중과지용자승이라 했습니다.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을 잘 운용할 수 있느냐. 잘 운용하면 이기겠죠. 많은 병력, 대부대 병력, 또 작은 병력까지도 잘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상하 동력자 승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같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첫 번째 도천지장법 할 때 도의 요소와 비슷하죠. 아니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요, 이우대불우자승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대비하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적을 상대했을 때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능이 군부르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능하고 그리고 왕이 간섭하지 않을 때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섭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간섭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장수가 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능하지 않고 윗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하면 그것은 잘못됐죠. 윗사람이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가 능할 때, 그리고 윗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맡길 때 현장 책임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맡겨버릴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길 수 있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공편의 마지막 이 어기가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여러분, 손자병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어기가 있죠. 뭡니까? 예, 지피지기 백전. 많은 사람들이 불패, 어떤 분들은 백전백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거 아시죠? 잘못되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태, 위태할 태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적과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맞죠? 어떻게 적과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100번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많은 것이 필요로 합니다. 단지 위태하지 않은 수준에 가는 것이죠. 백전불태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지피이직이 일승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안다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지피부직이 매전필태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하다는 말이죠. 모공 제3편의 마지막 어기, 바로 이 부분, 적과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위태하지 않는 첫 번째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4 군령편으로 넘어갑니다.